레코딩이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논문은 얼마 전에 구글에서 발표한 efficientNet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부제로 CNN에서의 모델 스케일링을 리싱킹 하겠다, 이런 제목인데요. 개인적으로 리싱킹 붙은 거를 그런 논문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나름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었고요. 네,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거는 구글 AI 블로그에 이 논문에 관한 간단한 서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아랩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호성 님이 본인 블로그에다가 이걸 또 한글로 요약을 해놓은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논문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그걸 설명하기 전에 배경으로 우리가 레지넷이 사람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게 된 이후에 CNN들이 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방향,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약간 그런 네트워크들 위주로 나타낸 거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이제 성능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으니 효율성을 높여서 네트워크를 좀 작게 하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모바일넷이나 이런 계열들이 셔플넷도 있었고 이런 계열들의 네트워크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면 이 논문은 여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부분이 지금 오늘 발표드리려고 하는 efficientNet인데, 이 논문은 두 개를 다 약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라지 모델이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애들이 이 라지 모델에서 efficiency를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쓴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를 좀 보면은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이즈를 계속 키워왔다, 이런 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레지넷이 스케일링이 레지넷 18레이어짜리부터 200레이어짜리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던 또 G파이프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이제 효율적으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이미지넷 탑1 애큐러시 기준으로 84.3%라고 하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나타내는 걸 보여줬고요. 굉장히 큰 네트워크이고, 근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키우는 제일 쉬운 방법 세 가지가 뎁스랑 위스랑 이미지 레졸루션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씩 먼저 얘기하면, 뎁스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레이어를 늘리는 거고, 위스는 네트워크의 채널을 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레졸루션은 말 그대로 인풋 이미지 레졸루션을 키우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지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이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델 자체의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건 뎁스랑 위스가 대부분이니까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CNN들은 대부분 다 어떤 이미지의 입력이 들어와도 어쨌든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레졸루션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인가? 라고 하면은 조금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네트워크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세 개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논문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보통 하나만 스케일링을 하는 식으로 했어요. 모바일 넷도 보면은 위스 멀티플라이어랑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가 있어서 나머지는 고정해놓고 하나만 이렇게 키우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만 키우는 것보다 여러 개를 동시에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아비트럴리 스케일링 하려면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옵티멀 솔루션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게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스케일업해서 우리가 더 크게 만들고 싶은데, 그때 굉장히 좋은 어떤 원칙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애큐러시도 높아야 되고
이피션시도 높일 수 있는,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키울 건데, 그때 이피션시도 같이 좋게 만드는 최적의 방법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이 all dimension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세 가지예요. depth, width, 그리고 resolution. 그 세 가지를 밸런스를 가지고 키우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이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컨스턴트 레이쇼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하는 게 성능이 되게 잘 나오더라라는 게 사실 이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라고 해서 이 논문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라고 할 때, 이게 네트워크가 2D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제가 손으로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게 피처 맵이라고 할 때 위스 하이트 채널이면은 이거 이제 2차원으로 채널을 남기고 위스를 W 곱해 H로 이렇게 2차원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세로 방향이 레졸루션이 되고 가로 방향이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인일 때 위스 스케일링은 컨버전 필터 개수를 늘려서 피처맵의 채널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뎁스 스케일링 말 그대로 레이어 자체를 더 딥하게 쌓는 거고, 레졸루션 스케일링은 이렇게 인풋 이미지를 키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셋 중에 이렇게 하나만 써서 하지 않고 세 개를 다 동시에 적당히 와이드하고 적당히 딥하고 적당히 더 높은 레졸루션을 쓰는 방법을 잘 찾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lated work을 보면은 뭐 다들 잘 아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지넷에서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뭐 파라미터가 6.8 밀리언이었는데 2017년 마지막 이미지넷 대회에서 1등한 SE넷 같은 경우에는 뭐 145 밀리언이고 성능은 또 그만큼 좋아졌겠죠. 그럼 최근에 나온 G5라고 하는 거는 557 밀리언이에요. 이거에 거의 또 4배 이상 되죠. 탑은 애큐러시 기준으로 84.3% 성능이 높아지면서 지금 네트워크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미 우리가 이 G5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개의 머신을 나눠서 돌리게 되는데 이미 우리 하드웨어의 메모리 리밋 같은 거를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성능을 더 높이고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피션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큰 모델에서도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더 키우고 싶으면은 지금 우리 하드웨어 리밋에 걸리기 때문에 그럼 이피션시를 추구하면서 키우는 방법을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이제 나머지 이피션시를 추구하는 쪽에서는 뭐 모델 컴프레션, 뭐 프루닝 같은 방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많이 주로 발표했었는데 이런 이피션트한 모바일 기반의 스퀴즈넷이나 모바일넷이나 셔플렛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엠나스넷 같은 그런 오토ML을 사용한 또 효율화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테크닉들을 큰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언클리어하다. 큰 모델은 디자인 스페이스도 굉장히 크고 네, 튜닝 코스트도 굉장히 익스펜시브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모델에 적용했던 거를 이거 어떻게 잘 적용할 건지가 좀 언클리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델 스케일링 앞에서 똑같이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뎁스, 레이어를 늘리거나 위스를 늘리거나 뭐 이런 애들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늘리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됐고 대신에 이제 연산량의 오버헤드는 생기겠죠. 사실 모두가 다 연산량의 오버헤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지금 계속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를 좀 포뮬레이션을 디파인을 하는데 CNN을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이게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게 한 레이어에 해당하는 펑션이고요. 그리고 이게 입력이고 인풋 텐서고 이거는 뭐 하이트 위스 채널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를 이제 LI라고 하는 건 여기 써 있다시피 이 어떤 스테이지로 보통 레지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 스테이지에 이 똑같은 FI라고 하는 펑션을 몇 번 반복할 건지 보통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오퍼레이션을 여러 번 스택해가지고 반복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 스테이지에 얘를 몇 번 반복할 건지가 L이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약간 합성 함수처럼 이거 계속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뉴럴넷을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CNN을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뭘 주로 얘기를 하냐면은 FI 펑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뉴럴 네트워크의 뭐 독특한 아키텍처, 뭐 레지넷 같은 경우 스킵 커넥션을 넣는다든지 뭐 구글넷의 인셉션 이런 거가 들어가는 건 FI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런데 모델 스케일링을 할 때는 FI는 고정을 시키고 이제 그냥 이 뎁스나 채널 수나 아니면 이제 레졸루션을 건드리는 식으로 그걸 키우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FI를 고정을 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가 좀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걸 또 아까 앞에서의 포뮬레이션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여기다 어떤 스케일링 팩터를 DWR이라는 거, D는 네. 이거 순서가 잘못됐네요. 뎁스가 D고 W가 width고 그리고 R이 레졸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포뮬레이션에 보면은 이거 몇 번 반복하는지 여기다가 D를 곱하고 뎁스 레이어 개수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H랑 W에다가는 레졸루션 레이쇼를 곱해서 레졸루션 키우겠다는 거고 W는 이 채널 수에다가 곱해서 채널을 얼마큼 늘릴지를 정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뉴럴넷의 메모리 요구량은 타겟 메모리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뭐 연산량에도 제한을 걸려면은 이렇게 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정해서 타겟은 이걸 만족하면서 액큐러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실험이 들어가는데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또 어떻게 보면 좀 반복이에요. 그래서 뎁스만 스케일링을 해보고 하나씩 스케일링을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뉴럴넷이 딥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어떤 하이 레벨의 피처를 뽑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너럴라이즈도 잘 되고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 플랍스를 키운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플랍스가 점점 커지는 게 이 D가 그 아까 앞에서 여기 곱해지는 D예요. 이 D를 점점 키웠을 때 연산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때 보면은 액큐러시가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죠. 특히 이쪽 부분 보면은 잘 보면 약간 감소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 예로 레지넷 1000레이어짜리 레지넷이 레지넷 101레이어짜리랑 굉장히 유사한 액큐러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레이어 수는 뭐 거의 10배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비슷한데요. 위스 채널 수를 늘렸을 때 우리가 뭐 와이드 레지넷 같은 데 보면은 와이드 네트워크가 더 파인 그레인의 피처를 잘 뽑아내고 트레인을 더 쉽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또 그 채널 수를 늘리면은 반대로 이제 뎁스를 네트워크 레이어 수를 좀 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하이 레벨 피처를 좀 덜 얻게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은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레졸루션이 그나마 좀 세츄레이션이 제일 좀 덜 하긴 한데 그래서 224 x 224 컴포넌트 썼었는데 예전에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인셉션 V3나 이런 데 가면 299 x 299를 쓰고 뭐 나스넷 같은 경우에는 331 x 331 레졸루션을 쓰기도 하고요. G5는 480 x 480 이렇게 레졸루션이 그 네트워크 성능이 올라가면서 인풋 레졸루션도 사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래프가 계속 R이 커짐에 따라서 상승은 하지만 그 게인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옵저베이션은 어떤 디멘전, 그 뎁스나 위스나 레졸루션이나 어떤 디멘전을 스케일링 업 하더라도 애큐러시 게인이 점점 모델이 커짐에 따라서 줄어드는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걸 하나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 다 같이 그러면 스케일링 업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를 또 실험을 해봤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풋 이미지를 키우면은 그만큼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우리가 리셉티브 필드를 비율로 따졌을 때 이미지의 뭐 80%를 한 뉴런이 상위에 있는 한 뉴런이 커버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똑같이 리셉티브 필드를 비율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레이어가 더 필요할 거예요. 더 많은 레이어를 쌓아야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레졸루션이 커졌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특징들을 더 잘 뽑아내려면은 채널 수도 늘려야 될 거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레졸루션을 키우면은 그거에 맞게 뎁스도 키워야 되고 위스도 키워야 될 거다. 그래서 그걸 실험을 이제 해보는데요. 위스 W를 D랑 R을 1.0으로 고정을 하고 쭉 키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됩니다. 여기 이제 플랍스가 증가하는 게 W 값을 키우면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런 그래프인 거죠. W 값을 이렇게 키우면서 대신에 이제 D랑 R을 1로 고정했을 때. 근데 이 상태에서 D랑 R을 2로 키우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돼요. 그러니까 연산량이 비슷할 때 대신에 여기 W랑 여기 W는 아마 값이 좀 다르겠죠. 여기가 좀 더 작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만 키우는 것보다 다 같이 조금씩 키우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일단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네, 그래서 observation 두 번째가 이 세 개의 디멘전을 스케일링업 할 때 밸런스를 맞추는 게 크리티컬하다라는 게 두 번째 observation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D랑 W랑 R이 있었는데 이거를 알파의 파이승, 베타의 파이승, 감마의 파이승으로 하고 이제 파이는 유저가 알아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 스퀘어 곱하기 감마 스퀘어를 2로 고정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꼭 왜 이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굳이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네트워크를 2배, 뭐 4배, 8배 이렇게 키우게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의 파이승으로 만들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는 왜 제곱이랑 감마는 왜 제곱이냐 이건 사실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식이 이제 다시 위에 그대로 똑같이 있으니까. 왜 그러면 알파는 1승이고 베타랑 감마는 스퀘어를 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연산량이라고 하는 게 요거에 비례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레이어를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이 하고 레이어를 2배로 늘리면은 연산량은 당연히 2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채널 수나 아니면 인풋 레졸루션을 2배로 키우면 연산량이 4배가 늘어나게 돼요. 채널은 한 레이어에서 아웃풋으로 나갈 때 채널 계산 2배가 되니까 거기에 곱하기 2가 되고 그게 다시 인풋 다음 레이어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또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되게 되고요. 이 레졸루션은 뭐 명확하죠. 가로 세로 사이즈가 2배씩 늘어나면은 당연히 연산량 4배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알파, 베타 스퀘어, 감마 스퀘어를 2로 맞췄기 때문에 이거에 파이승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플랍스 우리 연산량을 2의 파이승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노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은 CNN에서 뭐라고 할까 시간 같은 것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연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노멀 컨볼루션에 대한 스케일링을 조절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스케일링이 그 비율로 비슷하게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를 어떻게 찾을 건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는 엠나스넷이랑 거의 유사한 구조로 이제 AutoML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대신에 약간 차이가 옵티마이제이션 꼴이 이렇게 accuracy 곱하기 플랍스 나누기 t 그 다음에 w인데 W는 마이너스 0.07로 했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엠나스넷이랑 비슷한데 차이점이 레이턴시가 들어있지 않아요. 레이턴시가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타겟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이턴시 부분은 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이 되는 이피전트넷 B0라고 하는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 MBconv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인버티드 바틀렉 구조를 갖는 그 모바일 앱 V2에서 쓰는 그 기본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L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반복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구조가 2번 반복하면 이렇게 2번, 여기도 2번, 그 다음에 3번, 여기 3번 이런 식으로 같은
연산, 그러니까 같은 연산이라고 하면은 컨볼루션 뭐 필터 몇 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입력 레졸루션까지 다 똑같아야지 같은 연산이라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이고, 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해서 파일을 1로 하고, 파일 1로 하면은 아까 앞에서 요 식을 보시면은 요걸 1로 하면은 이거 지금 알파, 베타 스퀘어, 감마 스퀘어를 2로 맞췄기 때문에 여기 파일 1로 하면 2배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2배로 키울 때 얼마나 이제 제일 좋은 성능이 나타나는 거를 그리드 서치를 이용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봤더니 알파는 1.2, 베타는 1.1, 감마는 1.15가 나왔다고 하고요. 뭐 사실 별 차이가 없죠. 알파가 제일 좀 크고 뎁스가 제일 좀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 그 다음에 위스인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이제 찾았으니까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이제 고정시키고 이 값으로 그 다음에 파일을 이제 조절해서 더 큰 네트워크로 키우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여기를 파일을 1로 안 하고 파일을 뭐 좀 더 큰 숫자로 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하나 뭐 적당히 이제 매번 스케일링 할 때마다 이번엔 파일을 2로 할래, 이번엔 3으로 할래, 4로 할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찾으면은 사실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너무 연산량도 많고 서치 스페이스 너무 커가지고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작은 상태, 딱 2배 키우는 거에서 옵티멀한 알파, 베타, 감마를 찾고 그걸 고정한 상태에서 파일을 키워서 네트워크를 키우는 방식으로 B7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결과로 넘어가는데요. 보면은 이제 모바일 앱 V1을 원래 V1 버전이 0.6 빌리언의 플랍스를 연산량을 가지고 있고 타본 에큐러시 이런데 이거를 네 위스만 W에다 일을 해서 위스만 키우거나 레졸루션 키우거나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비슷한 스케일로 맞췄을 때 2.3 빌리언 이렇게 비슷하게 맞췄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 거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 V2도 뎁스, 위스, 그 다음에 레졸루션 이렇게 바꾸면서 뎁스 이제 4를 해줘야겠죠. 얘랑 똑같이 하려면. 이것도 컴파운드 스케일을 하면은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걸 보여줬고요. 레지넷 50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른 애들이랑 비슷하게 연산량을 맞췄을 때 성능이 높아지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들과 이렇게 이 선은 이제 비슷한 에큐러시를 갖는 애들끼리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피션의 B0, B1, B2, B3 비슷한 에큐러시를 맞췄을 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제 파라미터 수가 얼마나 적은지 이거를 1x라고 했을 때 나머지 애들이 얼마나 파라미터를 많이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연산량도 마찬가지로 efficient net을 베이스로 했을 때 나머지 비슷한 accuracy를 갖는 네트워크들의 연산량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G5라고 하는 애가 탑1으로 84.3이었는데 efficient는 B7이 이거보다 살짝 높죠. 84.4고 근데 연산량은 여기 파라미터 수는 거의 한 8분의 1? 9분의 1 그 정도 되죠. 네,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도 보시면 이쪽 왼쪽 그래프는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에큐러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 위에 있을수록 좋은 거고 이쪽은 연산량 대비 에큐러시이기 때문에 여기도 왼쪽 위에 있을수록 좋은 네트워크인데 이걸 보면은 성능이 굉장히 좀 놀랍게 많이 좋은 걸 볼 수 있어. 다른 애들은 지금 여기 좀 다 모여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비슷한 에큐러시 갖는 애들끼리 이 앞에 테이블처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레이턴시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턴시도 이제 몇 가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레지넷 152랑 이피션넷 B1이랑 여기서도 보면은 152랑 이피션넷 B1이랑 비슷한 에큐러시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스피드업이 5.7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G5랑 이피션넷 B7이랑 보면 6.1배 정도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다른 데서 비슷한 내용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인데 이게 보면은 한 8배 정도 파라미터 수가 많고 연산량으로 따지면은 지금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속도는 그렇게까지 스피드업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파라미터 수를 줄이고 연산량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항상 스피드업과 바로 다이렉트리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줄였으니까 스피드업이 많이 되는 건 또 사실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도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미지나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다른 데이터셋, 여기 지금 뭐 8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데이터셋에 대한 트레이닝 사이즈나 뭐 클래스 개수, 테스트 사이즈 이런 것들은 이 아래 테이블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찍고 있는 뭐 그런 애들이랑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좀 베스트 리포티드 리절트를 낸 애들이랑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네, 베스트 퍼블릭 어벨러블 리절트가 있는 애들이랑 비교를 하는데, 이 모델이랑 이 모델을 비교했을 때 파라미터 레이쇼를 보면은 이제 지오메트릭 민을 구하면 4.7배 정도, 여기는 9.6배 정도 효율적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성능이 이런 애들이 좀 더 좋은 태스크도 있어요. 데이터셋에 따라 뭐 C-10은 G5가 더 좋고, DAT가 여기 스탠포드 카르스 데이터셋은 더 좋고, 그래서 8개 중에 5개가 성능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도 근데 많이 차이는 안 나죠. 0.1%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비슷한 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여기 좀 약간 그래프가 조잡하게 돼 있긴 한데,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네트워크인지, 빨간색이 네, 이피션트 넷이고, 역시 가로 X축은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Y축은 애큐러시가 어떻게 되는지, 역시 왼쪽 위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약간 어블레이션 스터디 비슷하게 이게 두 가지를 스케일링 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efficient net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럼 efficient net을 여기서 제안한 스케일링 업하는 방법으로 스케일 업을 해서 B0부터 B7까지 만들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도 잘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좀 네, 스케일링 업 하는 방법이랑 이 네트워크랑 디스인탱크를 해서 실험을 또 해본 건데요. 그래서 efficient net 가지고 위스나 뎁스나 레졸루션만 키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애들을 키울 때는 에 비해서 컴파운드 스케일링이 훨씬 더 이피션트하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 또 얘네들이 성능이 왜 좋은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또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봤어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레이어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요즘은 보통 다 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플립 커넥트 하나의 레이어가 있을 때 그 해당 클래스에 해당되는 여기 달려있는 웨이트들을 이 앞쪽에 에버리지 풀링 하기 전에 있는 피처 맵에다가 다 W1, W2, WN을 다 곱해서 그걸 다 웨이티드 썸을 하면은 이렇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드캠의 약간 그래드캠이 이거보다 이제 더 뒤에 일반화해서 나온 논문이고, 그 전에 2016년 CVPR인가에서 발표했던 이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은 여기서 사용했던 모델에 대한 정보는 이쪽에 테이블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뎁스나 위스나 레졸루션만 키운 거에 비해서 컴파운드 스케일링 한 애들이 이런 뭐 베이크샵이나 메이즈나 이런 클래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카롱이 4개 있지만 2개 쪽만 많이 보고, 이쪽도 보긴 하지만 하이라이트 돼 있는 부분이 또 와이드한 거는 여기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딱 필요한 부분을 액티베이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네? 베이스 네트워크를 찾는 방법을 엠나스넷을 썼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이 일저자가 엠나스넷 저자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엠나스넷의 그 레이턴시가 아닌 포뮬레이션만 바꿔서 똑같은 프레임워크로 베이스라인을 찾은 건가요? 네네,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논문에는 엠나스넷을 썼던 포뮬레이션과 그 나스
방법을 사용을 해서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거 질문. 네. 에피션트넷 B7이면 이 파이가 7인 거죠? 그건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그게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전체 나와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파이가 7이 되려면 2의 7승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 요거 두 개만 봐도, 파이가 1이면 2배가 아니잖아요. 0.49, 0.7이니까.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그 알파, 베타, 감마에 따라서 꼭 2배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 숫자가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2의, 선생님 16배? 대충 점수로 떨어지게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그 채널이랑 뎁스랑 그 다음에 레졸루션을 그 막 1점 몇에 막 파이승으로 하다 보니까 막 정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약간 다 정수가 나오게끔 하면 그 뭐 어떤 거는 2배가 안 되고 어떤 건 2배 네, 이상 되고. 그렇겠죠. 약간 이제 2가 정확하게 맞춰지진 않을 거고, 제가 이거 1.2 곱하기 1.1 곱하기 1.15를 이거 제곱해서 안 해봤는데, 어쨌든 이 값을 사용한 거니까요. 이 값에 파이가 들어가면은 이거 앞에서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알파의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을 이 값으로 해서 그거에 파이승을 하면 어쨌든 이게 지금 1승, 2승, 3승 하면 이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이제 사이파나 막 그런 다른 데이터셋 실험들은 그 레졸루션을 그냥 픽스해놓고 한 건가요? 그러니까 레졸루션도 스케일링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선 같은 네트워크를 썼군요. 네네. 네네네. 이거는 막 여러 개 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네. 그 에피셔트넷 버전이 데이터셋에 따라 다른 게 그 데이터셋에서 쓸 수 있는 최대 리졸루션을 쓴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레졸루션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된 건지, 아니면은, 제 생각에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애는 보면은, 에큐러시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면서 파라미터 수를 줄이려고 한 것 같고, 성능을 높이는 건 이쪽에서 하려고 해서 지금 거의 큰 모델 그냥 쭉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사이퍼10 같은 것도 커다란 리졸루션의 데이터가 원래 있는 거예요? 저는 작은 거밖에 못 봐서. 그냥 강제로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러면 스케일 이미지를 키우면은,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네요.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환영입니다. 저 질문 있는데, 여기서 뎁스를 예를 들어서 늘리면, 레지넷에서 뎁스 늘리면, 레지블락은 그대로 놔두고, 레지블락 개수를 더 늘린다는 소리예요. 뎁스요? 네, 뎁스 늘리고. 뎁스 늘리는 건 그냥 레이어를 늘리는 거니까, 네. 같은 방식으로. 베이스라인 모델에 따라서, 각 블락 구성들은 베이스라인이랑 똑같고, 그 개수만 조절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이피션트넷은 자기네들 거니까 그렇고, 이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요 부분에서
한 거는 그런 식으로 기본 블럭은 유지하면서 키우는 식으로. 그럼 방금 그 질문하신 거랑 연관돼서 그러면 이 엠나스넷으로 찾은 베이스라인 모델 말고 다른 백본이라 해야 되나? 그런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로 실험한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이 테이블밖에 없는데요. 그럼 네, 모바일 앱 V1을 스케일링해서 요만큼 키웠을 때 한 4배 정도? 다른 방법에 비해서 얘가 성능이 좋다. 이렇게. 네, 그러면 또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